오늘은 이슬람에 의한 커피 탄압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만 튀르키예는 1299년에 오스만이라는 인물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데 1453년에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넙니다. 비잔틴 제국을 물리치고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수치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오스만 튀르키예는 1517년에는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mamluk 왕조를 무너뜨림으로써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그리고 남유럽을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메카와 카이로에서 꼽히기 시작한 이슬람의 커피 문화는 1543년 오스만 튀르키예의 중심인 콘스탄티노플에 전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554년경이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출신의 샴스와 알레포 출신의 하킴이 주인공입니다. 이후 불과 2, 3년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에는 600개 이상의 커피 하우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신분과 직업, 남녀 구분 없이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장점 때문에 융성하였고, 당시 오스만 튀르키예의 역사학자 이브라임 페체비는 사람들이 놀고 쉬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즘 카페하고 비슷합니다. 놀고 쉬기에 카페만한 곳이 없죠. 세계 커피사에는 이즘 커피 박해를 상징하는 또 다른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스만 튀르키예의 수상 쿠프릴리입니다. 많은 커피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술탄 아무라드 4세 시대의 수상이었던 쿠프릴리가 칸디아 전쟁 중에 반정부 선동을 두려워하여 도시의 커피하우스를 폐쇄시키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매질로 다스렸으며 반복해서 커피를 마시다 걸리면 가죽 포대에 넣어 보스포루스 바다에 던져버렸다 등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알바니아 출신이었던 쿠프릴리는 궁중 요리사를 시작으로 마을 관리인, 지역 통치자를 거쳐 70세였던 1656년에 이르러서야 수상이 되었는데, 당시 술탄은 아무라드 4세가 아니라 메흐메트 4세였습니다. 6살에 술탄이 된 어린 메흐메트 4세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이 바로 수상 쿠프릴리입니다. 칸디아 전쟁은 크레타 섬을 차지하기 위한 베네치아와의 전쟁으로 1645년에서 1646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쿠프릴리가 권력을 잡기 10년 전이었습니다. 쿠프릴리가 권력을 잡은 1656년경은 지중해 주변에서 커피가 이미 일상화된 시대죠. 커피가 오스만 튀르키예의 군대의 주요 보급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쿠프릴리는 자신의 수상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에 이어 아들의 처남이 수상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카라 무스타파 파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1683년 비엔나를 공격해서 유럽인들을 공포감에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계사 교과서마다 나오는 비엔나 전투입니다. 이후에도 쿠프릴리의 후손들이 1719년까지 오스만 튀르키예의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징기스칸 이후 당시 가장 싫어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쿠프릴리였습니다. 유럽인들이 그를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할 리 없습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는 어린 술탄을 도와 나라를 안정시킨 영웅인 그를 유럽인들은 커피, 억압의 상징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쿠프릴리 시대에 오스만 튀르키예는 카드자데라고 하는 이슬람 교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교파는 코란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춤, 노래, 담배는 물론 커피와 같은 기호품도 악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민중을 선동하고 있던 카드자데파의 지도자 위스티바니 등 설교자들을 유배형에 처했던 것도 바로 쿠프릴리였습니다. 커피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벌을 준 사람이죠. 유럽인들의 역사서술과는 반대입니다. 17세기 초반 교황 클레멘트 8세에 의해 커피가 기독교 세계에 공인되고, 이어서 17세기 중반 베네치아, 런던, 파리를 비롯하여 많은 유럽 도시에서 이미 커피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 이상의 커피 하우스가 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17세기 후반에 쿠프릴리에 의해 커피 하우스가 폐쇄되고 커피 음용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던 예멘에서 커피 재배를 권장하고 커피 무역에 높은 관세를 붙여 수입을 늘리던 오스만 튀르키예가 커피를 탄압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7세기 후반 들어 유럽인들이 커피의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향한 동양인들의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서구인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런 서양인들의 욕망이 그려낸 가짜뉴스의 하나가 쿠프릴리에 의한 커피 탄압설입니다. 17세기 즈음에 세계 커피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오스만 튀르키예였습니다. 당시 개발된 튀르키예식 커피, 즉 체즈베라는 손잡이 달린 작은 용기에 물, 커피가루, 설탕을 넣고 끓인 후 천천히 따라서 마시는 방식은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300년 이상 세계인들의 공통된 커피 음용 방법이었습니다. 오스만 튀르키예에서 커피 문화는 꽃을 피웠고 이슬람의 음료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 개척 시절에 미국 서부에서 탄생한 청바지가 그랬듯이 성별, 계절, 사회적 신분, 그리고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어느 때나 차별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친숙한 음료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커피하우스 덕분에 밤에도 외출이 가능해졌고 집에서 손님을 맞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할 수 있었고 여성들에게도 커피를 핑계로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커피하우스에서는 낯선 사람이 함께 앉아 긴 시간 잡담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적인 토론과 종교적 논쟁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학자들은 커피하우스를 멕텝-이 이르판, 즉 교양인들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커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커피를 반대하는 이유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였지만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수백 가지였습니다. 메카 사람들이나 콘스탄티노플 사람들 중에도 커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커피 교과서에 나오듯이 그들이 무식하고 잔인하게 커피를 탄압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016년에 BBC 다큐멘터리 무하마드의 콩, 이슬람과 커피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저널리스트 압둘 레만 말리크의 표현대로 예멘이 커피의 정신을 발견한 곳이라면 콘스탄티노플은 커피가 하나의 예술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튀르키예가 나라 이름을 찾은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어권에서 이 나라를 자기들 편의대로 터키, 즉 칠면조, 속어로는 바보, 불량품으로 표현해온 것은 모욕입니다. 커피 역사에서도 튀르키예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튀르키예, 커피 탄압의 상징국가가 아니라 커피 문화를 만든 나라, 커피를 예술화시킨 국가로 다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셨죠?